버린 거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일을 내가 또 시작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 같은 것이라고 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술의 미디엄, 예술의 그 매체 자체가 내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내 몸을 이용한 그런 어떤 예술 행위. 근데 그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예술 행위인데, 좁혀서 생각하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미술 행위를 보여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뭔가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있는 대로 어떤 예술의 매체라는 생각에서부터 내 자신의 몸 이 자체가 예술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내 자신으로서 전화를 이제 갖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대부분 뭘 버리고 뭘 한 것처럼 나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린 거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일을 내가 또 시작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 같은 것이라고 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곧 내가 그렇게 이벤트를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이라는 명칭으로 정강자라든가 전창성이라든가 김구림 씨라든가 뭐 또 연극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행위한 것들이 있었어요. 해프닝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서 뭔가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1973년도 파리 비엔날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에는 설치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체 작품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신체항이라는 나무를 전시장에다가 지층째 갖다 놓는 그 작업을 하고, 그러고는 거의 한 달
이상 그 파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때 내가 이제 생각을 했죠. 내 신체가 파리에 옮겨짐으로써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신체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술의 미디엄, 예술의 그 매체 자체가 내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물론 메르로-뽕띠라는 현상학자가 이 세계는 신체의 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실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예술의 매체라는 거는 그렇게 절실히 깨달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죠.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내 몸을 이용한 그런 어떤 예술 행위. 근데 그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예술 행위인데 좁혀서 생각하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미술 행위를 보여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있는 대로 어떤 예술의 매체라는 생각에서부터 내 자신의 몸 이 자체가 예술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내 자신으로서 전화를 이제 갖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퍼포먼스가 총 몇 점이신지는 한 80여 개 돼요. 80여 점이요? 예. 그래서 기록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록성에 대한 것이 70년대는 거의 생각도 안 하다시피 미진했고, 그 다음에 8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술관이라든가 또 화랑이라든가 또 그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떤 중요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퍼져나가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아카이브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예, 이제 기록성에 대한 거, 그건 왜 중요하냐면은 사유의 발전적인 과정으로서의 뭐냐면 나는 신체항 하나를 작품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69년도에 구상을 했는데 그 작품 하나 구상하기 위해서 스케치북 하나를 갖다가 온통 다 채울 정도로 또 구상을 하고 또 구상을 하고 또 생각을 또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록은 기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 때문에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기록물들이 후대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예술은 알 수 없고 그것은 상당히 신비롭고 또 그렇고 그것은 범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예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나는 예술을 갖다가 소통의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저 미술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는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라 그러고 그랬던 거를 내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게 그려야만 되는가, 있는 대로 사진 찍듯이 그려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건방지게 했어요. 나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내내 그랬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남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술 행위다. 그렇게 이제 이미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녀석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문화원 또 프랑스 문화원 그 다음에 이 이상 더 없느냐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남산의 게테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독일 사람들의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녀석이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보고 국내에 있는 도서관들, 국립도서관 다 뒤지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반드시 그리는 문제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름지게 만든다는 광범위한 부분으로 이제 미술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만드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관계를 갖다 광범위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동일 면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현상학적인 행위죠. 다시 말해서 그 행위를 내가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로는 그 문창호지 한지인데 문창호지 그 전지짜리 창호지를 하나 가지고 우리 집 근방에 있는 세탁소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2번 접고 그 다음에 또 4번 접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접어가지고 데려가지고 나중에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백록화랑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제 사회자가 이건영 씨가 이제 행위를 하나 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로지컬 이벤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왔던 미술하는 사람들이 로지컬 이벤트 하면 해프닝은 들어봤는데 로지컬 이벤트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벌써 로지컬 이벤트 로지컬이라는 말로 나는 개념을 벌써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73년도에 비행기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발표한 거는 1975년, 그러니까 2년이 흐르면서 무수히 많은 그 행위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그 개념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벌써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는 거는 보통 5년 내지 3년 내지 1년 전에 끊임없이 생각했던 걸 발표하는 거지, 순간에 그냥 발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와서 피기 시작했어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조그만 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종이 뭐 하나 가지고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피는 거예요.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랑이 변형으로 된 그런 어떤 오각형으로 된 짜투리 땅에다가 지은 건데 쭉 가상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아, 저 녀석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나와서 피는 게 아마 저 녀석의 예술 행위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해서 쳐다보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 알았다 하고는 이제 조금 소소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딴 데 보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걸 피면서도 보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다 읽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 피니까는 이렇게 올렸다가 그 갤러리 그 옆으로 이제 가가지고는 벽 선이 있는데 그 선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러고는 백목을 꺼내가지고 나머지 세 변을 갖다가 선을 갖다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핀 전체 그 면적을 똑같이 이렇게 설정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를 갖다가 다시 또 들어 올렸어요. 다시 들어 올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면적이 표시된 거하고 동일 면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종이를 조그맣게 찢어가지고 방을 이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게 찢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장악해 나가니까는 나중에는 그 방이 다 가득 차고, 나중에는 가상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의 신발 위까지 내가 올려놓고, 그러니까는 자기 그 구두나 신발 위에까지 놓을 때는 그 놓아진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느낌이. 나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았다. 한 면적이 접었을 때는 아주 조그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만 폈을 때는 넓어지고, 그것을 다시 갖다 놓고 똑같은 면적으로 표시해서 들었을 때는 두 개의 동일한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또 그걸 잘라가지고는 나중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공간을 다 채우고, 그걸 채운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발, 등, 구두 등 위에까지 놓아서 확인시켜주고, 그랬구나. 그러고는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나도 소통이 됐다. 내가 끊임없이 그 소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 내 자신으로서는 소통이 됐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구석으로 가더니 이렇게 쓰는 비 막대기가 달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구석에서부터 그걸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발전등이 있는 것까지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그걸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공간 설정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쓸어서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접었을 때와 같이 정말 작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양 비하고 같이 이렇게 기대해 놓고 그러고는 여러분 재미나죠? 눈치챘죠? 그랬더니 막 웃어요. 박수 막 쳤어요. 이제 그렇게 끝난 게 이제 동일면적이에요. 그 70년대라는 거는 그 우리가 모더나이즈를 추진하는 운동권 안에 전체 운동권 안에 들어있던 시대입니다.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빨리 근대화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억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 권력이 통제하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억제하는 거로 오해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인데 그 권력이 엄청난 것으로 느끼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면적의 공간인데도 그것을 갖다 잘라서 공간을 다 장악하니까 꽉 차고 그것이 엄청난 면적을 다 차지한 것처럼 느끼던 시대.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지만은 그 힘들 사이가 꽉 다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을 갖다 나는 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동일 면적이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또 그것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이 특별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통이 되는 그런 로직이 있는 그런 세계를 나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체제 안에서 발표한 것이죠. 그것이 동일면적입니다. 글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간단한 행위의 그 과정을 갖다가 마치 영화를 찍는 사람이 메모하듯이 그렇게 그려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빼고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은 왜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또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쓰고 또 왜 내가 이것을 갖다 시작했는가 그런 걸 쓰고 그 메모가 내 생각을 갖다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정의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예술 행위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사회 전체는 모형으로 생각하고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을. 요새 이런 모형과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더라. 그 정보만 들어가면은 천재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을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더 세련된 형태를 만들고 더 세련된 색깔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술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미 중학교 때 노자 장자를 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갓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대에 살고 있는 유학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노자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장자를 읽으면서 제물론에 도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추, 일도자에다가 추, 도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물론에 도추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양반이. 중학교 녀석이 다 보지 않은 책을 갖다가 보면서 그걸 야, 이 녀석을 내가 내 수제자로 키워야겠다 하고 그냥 나를 강제로 끌고 본인의 집으로 이제 끌고 간 거야. 방에 들어가니까 탁자, 조그만 앉아서 보는 탁자에 이 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고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추만 얘기해 달라는데 노자, 장자, 제자, 백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도추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왔던 생각이 내가 납니다. 그 도추는 지돌이라고 말하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달려있는 장식입니다. 경첩이요? 예, 경첩이에요. 예. 이거는 문은 끊임없이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중심축이 돼 가지고 그것은 그 문을 유지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살면서 삼라만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도추라는 것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된다. 장자는 그때 당시에 변두리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도추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중학교 때 나는 이제 알았고 읽었고 그리고 그 도추 하나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붙잡혀 있던 아주 인상이 깊은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예술, 그때 당시에 내가 하는 예술은 장소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화단에서도 그렇고 미술사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정열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한 설치 작품에 대한 거는 거의 질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갖다 기획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시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설치 작품을 하면서 그것이 그 예술로서 요구되는 것이 장소예요. 장소성이 중요한 거죠. 그려진 것은 보면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봐도 되지만은 설치 작품은 장소와 더불어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장소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이미 제물론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술로서 내 한 과제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신체성이에요. 만약에 신체가 없이 영으로서만 존재한다면은 구체적인 장소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우주 공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장소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존재할 때는 있어야 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이미 파리 비엔날에 참석하면서 내 신체 자체가 예술의 미디움이 된다는 매체가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가 있기 위해서는 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놓여지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장소를 설정해야 되니까요. 그 장소의 의미는 그 장소를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장소에서 소통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 때문에 많은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이 계시하고 신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진정으로 그 장소성으로서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장소의 의미가, 그 장소의 계시가, 장소의 의미가 파생될 때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백목으로 그렸듯이 어디를 가다가 선을 그어서 한정해서 장소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어디를 가다가 내가 한정을 해가지고 장소를 가리킬 때 그거는 장소로서 한정되는 거죠. 애인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는데 그 다음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 어제 거기서 만나지. 거기라고만 얘기해도 그 전날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최초의 그 작품을 발표할 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7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도 에이지 마지막 전시인 2층 경복궁이 덕수궁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을 때인데요. 그 2층 에이지전이 열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했어요. 그게 조그만 백목 한 자를 가져 나왔어요. 가져 나와서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굽혀서 그렸는데 어떻게 동그라미 원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생이 하나가 앉았다가 어머 동그랗게 진짜 그렸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통이 충분히 됐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내 손에 백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지를 또 발휘하기 위해서. 이 백목을 어떻게 되나.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그때 순간 던졌어요.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 백목을 따라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백목을 봤다는 거는 원을 갖다가 백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던 거고요.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시선이 다시 선을 그어놓은 원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중심 축을 향해서 저기 그렇게 가르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가운데서 여기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니까 그 사람들을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를 향해서 하는 얘기야. 여기 한 2번을 갖다가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슬며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갔어. 걸어 나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많았는지 꽉 차 있었구나. 내가 행위하는 그 공간만 거의 있을 정도. 원은 내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를 향해서 거기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마 거기라는 말이 저기, 여기, 거기라는 얘기가 과거사가 돼버렸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존에 있는 곳을 향해서 현재 시간 안에서 저기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원 안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발밑을 향해서 여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가서 내가 보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 원을 또 가르치면서 명칭이 거기. 아까 애인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만날까? 어제 거기서 만나지. 거기라고. 기억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나가서 내가 거기라고.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굉장히 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 보고 미친놈인가 변태라고 그러는데
나는 소통되는 그때 그 순간을 갖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몸을 돌려서 반복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거기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원의 선을 밟으면서 어디를 외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군중들 사이를 벗어나서 사라져 버렸어. 그랬는데도 군중들은 서가지고 원을 보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이건영이라는 인물이 신체가 원 하나를 긋고 거기에 대해서 언어 네 가지를 썼는데 그게 합당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오는 거죠. 간단한 원을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뒤에서 이건영 퍼포먼스는 이건영 이벤트 끝났습니다. 내가 뒤에서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작가가 이 뒤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 나는 나한테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이 원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소통한 이 사실이 기뻐가지고 박수. 그러니까 다들 박수를 쳤어 같이. 사실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또 웃기는 건데 내 이 도주 장소의 논리는 꼭 도주 얘기 꺼낼 필요도 없고 재물론을 꺼낼 필요도 없는,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발상의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꺼내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한번 내 신체 드로잉을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실현하고 그런 일들을 또 신문에 또 내서 또 본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심심하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고 미쳤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언어와 원 긋는 행위, 그 간단한 행위와 잠시 10m도 5m도 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만나는 그 과정들, 그 의미들이 파생되는 것을 충분히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경이로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우주 큰 넓은 데서 이 지구라는 특정 장소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평범한 사실이지만은 아마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 번 결정해 놓고 한 번 의미가 파생된 것에 대한 집착, 지나친 집착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떤 계기로 해서 소양하게 됐냐면은 그 같은 해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아방가르트 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한 몇 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장이 이제 하기로 시작이 돼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거기서 퍼포먼스가 제가 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무산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내 이벤트, 내 퍼포먼스를 어린이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프로그램 갖는 거를 가끔 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만 소통하려는 그런 사고방식.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싫어합니다. 보다 더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인간의 피부 색깔에 대해서 차별성을 지나치게 많이 가졌던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로 다니다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미숙한 것 같은 그런 예술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소통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정신과, 또 모더니즘이 지나치게 권력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티 개념으로 나타나는 탈구조주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해하면은 아마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달팽이 걸음이라는 이 퍼포먼스는 거의 제 전체 예술에서 볼 때 상당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은 또 제 예술의 본질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행위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해외에서 행해졌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대전에 남계화랑이라고 그 화랑에서 처음으로 보여줬던 퍼포먼스입니다. 그거는 전시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내가 입장료를 받았던 전시입니다. 내 예술을 팔았다 그럴까? 대가를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받았던 전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입장료를 내가 받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저렴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달팽이 걸음은 이미 그 행위를 하기 그 이전에 이미 완성이 돼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기록과 내 모든 드로잉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때 이제 1978년도 내 개인전에서 보여준 거죠. 그 달팽이 걸음을 보여준 그 자료가 있습니다. 달팽이 걸음은 이미 그 이전에 76년인가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74, 5년인가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내가 친구 집에서 호주에서 나오는 자연을 테마로 한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 호주의 사막에서 사막 거미가 기어가고 그 자죽이 남은 것을 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화장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라진 거죠. 집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발상이 된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에스키스를 하고 드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전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린다는 그 일이 끊임없이 지운다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물을 갖다 그리는 것도 인물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지운다는 얘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거 함께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 그린 것을 끊임없이 지워야 돼요. 폼으로. 그것은 지우게 하고 그리는 매체 그것뿐만 아니라 아크릴화라든가 유화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조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흙을 붙이지만은 그걸 끊임없이 띄어내고 자기가 생각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부신다는 문제, 없앤다는 문제 또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문제고 항상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한쪽으로 불안합니다. 또 다른 불행한 일이 덮칠까 봐.
그러는 거죠. 이 상반된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항상 인생 안에 교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죠. 정확하게 사고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논리가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리얼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진짜 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발바닥으로 양말을 벗고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좌우로 움직여서 선을 그으면서 바닥을 발바닥으로 움직여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것은 걷는 문제와 지우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걷지만은 자기 몸이 그것을 지우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국제적으로 처음 보여준 것이 제15회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프레스 오프닝에서 보여줬어요. 처음에 한국관에서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보여줬지만은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한 거의 100평 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레모니 그 오프닝 상이 그 방 사선으로 이렇게 쫙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 유명한 독일의 퍼포먼스 하는 사람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아글아글 쓰고 막 그리고 퍼포먼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그 방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워낙 말랐지만 그때도 역시 빼짝 마른 사람인데 그 사선으로 놓여져 있는 그 대각선 되는 그 벽면이 있는데 내가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백목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 모여져 있는 사람들 내지는 기자들이 봐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들 진짜 보는가.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계속 해나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나무, 마루 같은 곳입니다. 그 선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5m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10m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와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일을 진행을 쭉 해가지고 파티 그 상 있는 데까지 하고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서 놓여져 있는 잔에다가 잔을 벗어 내가 채워가지고 그 도달점에다 내가 갖다 놨으니까 마시고 거기 있는 다른 과자들도 좀 먹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그러려고. 왜 그러냐면 나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외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할 텐데 나는 얘기도 못하고 통역자도 없고 나는 계속 거기서 이제 먹고 있다가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다가 지치면 이제 가겠지 하고 그게 내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 앞까지 거의 왔어요. 왔는데 모든 인간의 행위와 모든 것들은 사유의 과정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하까지 거의 왔을 때 막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건용은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 상 밑을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그 탁자가 높아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밑을 갖다가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수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그 건너편 벽까지 이제 가서 다 한 거죠. 그러면서 끝나는 걸 어떻게 끝나야 될까 또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마가 내 머리에 이마가 벽에 닿았어요. 그 순간에 팔만 휘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벽에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기자인 것 같아요. 기자가 하나가 달려와 가지고 끌어안서 나를. 그 다음에 딴 사람도 와서 막 끌어. 그래가지고 바닥에 깔렸어.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숨 막혀 죽겠다고 막 일어나서. 그래가지고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그 밑을 통과할 때부터 비디오 카메라가 방송국이 찍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느끼면서 눈치까지 채워가면서 하는 거야. 아이고 여우같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방에 누구 대한민국 언어 아는 사람이 있냐고 소리를 질러서 그랬더니 웬 여자가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 하는데 통역을 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또 79년도에 내가 리스본이라는 지명으로 초대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돼서 상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갈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했는데 금방 연락이 또 왔어. 너를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비자는 가능했고요. 비자도 잘 안 되죠. 그 같은 해에 상파울 비엔날에 내가 또 뽑혔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그때 커미셔너가 오광수 선생이었는데 정말 꼭 가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홀트 양재를 또 가서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한참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준비가 됐다고. 그때 나는 8평짜리 아파트, 비레리 아파트라는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걸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꼭대기층 아파트를 이사를 우리가 한 거예요. 네, 하고 그 돈으로 상파울 비엔날에 참석을 한 거죠. 아마 상파울로 가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난 거 뭐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축적돼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근데 가끔 들려온 소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 비엔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73년 파리 비엔날에도 영국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와가지고 내가 2016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인전 했을 때 와서 강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연하면서 특히 북유럽에 있는 일간 신문들은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층제 프랑스 정부 국립공원에서 기증해 준 나무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알프스를 다녀서 와서 그 전시장에 가니까 그 미랄들이 터져가지고 그 흙에 터져가지고 파란 싹들이 또 났더라고. 네. 내 작품을 보고 또 내가 감동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벤트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벤트예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모범이 돼가지고 모범된 전형이 있어서 그걸 따른 인생은 고달프고 재미없지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장자크 레베크라는 사람이 누벨 리테르라는 문예 잡지에 모두 세 파트를 갖다가 파리 비엔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썼어요. 근데 첫째 파트에 나 하나만 썼어. 이미 그 양반이 지질학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지질학적 측면에서 내 그 신체항을 갖다가 인간의 상상력과 그 다음에 지질학적 현장 그것과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그 개념을 기존 예술의 개념을 벗어나서 제시된 그 의미성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나는 또 국영방송에서 나를 찾았어요. 나를 찾았는데 공교롭게 그때도 변규영 박사라고 계명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인데 그 양반이 파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있었어. 노자, 장자, 메르로뽕띠, 또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걸 갖다 다 예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옹트르리에게도 철학 교수가 얼마나 멋있게 통역을 했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자 기자가 너 통역 그만해라. 그리고 너 네 모국어로 네가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 그때 갓 30이었거든. 내가 신체형을 발표한 게 29세였고. 그랬으니 거품 물고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일반 오프닝 때, 그 다음날 일반 오프닝 때 한국 50, 60대 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내 방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야. 역시 막 끌어안고 난리를 치렀어. 그래서 방송에 그게 그대로 다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들어서 이민 왔는데, 근데 한국말을 처음으로 방송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 거야. 그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들어서 소통이 됐고, 전혀 한국말을 듣지 못하던 사람은 아, 이게 한국말이구나 하고 소통이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김창렬 선생도 그때 당시 고생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네? 나무 구하러 다니냐고. 내가 이미 편지를 써가지고 이일 선생님한테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나무 구해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 별 공가를 다 써서 본부에다가 파리 비엔날레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바싹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그때 참가할 때가 국가 단위로 지명한 작가가 참가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완 선생이 나를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12명의 국제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나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드리누 밀레라고 아르프레스 잡지 편집장은 나한테 이미 편지를 보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아르프레스에 이미 났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국립공원수 하나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줬고,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포 청년들한테 내가 정병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달라 해서 5명이 온 중에 3명은 가고 내 얘기 다 듣고 2명이 날 도와줬어. 그거 나중에 가상살이 됐던 나무를 띄는 건 나 혼자 띄었어요. 가서 굵은 그 철사로 묶고 또 터질까봐 이 작업하는 중간에 흙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난 그거를 끌으니까 갑자기 그 몰려있던 힘이 뻥 하고 그냥, 그래서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불과 요만큼 떨어지는 건데, 오직 소장되어 있는 곳은 2곳이에요. 한 곳이었는데 대구미술관, 그리고 또 하나가 전북 도립미술관. 그것은 그 교과 과정 안에서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황 또 그 시대에 아버님 서재에 그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 대한 것은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게 되면은 1년 동안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논리학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현대 철학을 갖다가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다가 이제 접하게 된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비트겐슈타인이나 메르로뽕띠나 또 장자나 노자 얘기를 잠깐 한 것이 크게 확대돼 가지고 제 예술의 기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더 크게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서양의 현상학 철학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언어 분석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에게 일정 부분 흥미를 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 얘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때 내 나이 또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사념을 하고 또 그런 범위 내에서 언어 구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소한 어떤 그런 현상도 뭔가 서로 반어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 분위기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접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읽게 됐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던 그 시절은 근대화를 갖다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빨리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으로서는 옛날의 유교적인 것들이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떤 생각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를 갖다 욕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꿈꾸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세계 같은 것이 좀 가깝했어요, 나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갖다가 있는 사실대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특히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하고 사물을 갖다가 일대일로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언어의 그 표현된 그 구조나 그 의미하고 그 언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하고 같아지는 거. 언어와 대상과 그 사실이 서로 토토로지 관계에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도 이미 이제 아버지 서재에서 봤는데 참 별난 사람이구나.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언어로 표현한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논리농고라는 그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거로 이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말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그거를 갖다가 구별을 하려고 이 사람이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런 거는 과거 철학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들이에요. 우리가 실험 검증된다든가 사실 확인이 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 그런 관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게 하고 또 복잡하게 만드는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이 분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사실 있는 대로 보려는 그런 지점은 물론
언어적 측면을 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현상을 중요하게 봤던 것이 현상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점, 그것도 난 상당히 흥미가 있었던 게 또 사실이죠. 내가 그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 퍼포먼스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신체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하는 지점이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술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리는 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을 있는 대로 그 논리와 그 현상을 드러내는 그 지점,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지점, 그것이 내 관심사였죠. 저는 회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갖다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린다는 것과 지운다는 게 뭔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ST 그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호 얘기할 때 우리 회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 이건영은 지운다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 지점을 갖다가 내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줬어요. 나는 그리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지, 그리는 내부 안에서 뭐 구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드는 조형이라든가, 그런데 이미 그것은 나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졸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나는 내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내 과제 때문에 찔찔매고 고민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회화라든가 미술을 갖다가 그 안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생각하니까 그리는 건 뭔가, 그리는 거는 첫째 신체가 움직이는 일이구나. 그 다음에 표현하려고는 매체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드러내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최초에 내가 했던 일이 신체 드로잉 76-1입니다. 근데 이 명칭은 여러 번 바뀝니다. 사실 그거보다도 더 앞선 것은 뭐냐면 The Method of Drawing이에요. 그리는 방법. 그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 76-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1m 71cm였는데 1m 71 되는 화판을 갖다가 앞에다가 놓고 베니어판, 나무판을 놓고 내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그 다음에 화면 앞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 뒤에 가가지고 내 키만한 걸 놓고 손을 넘겨서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The Method of Drawing의 말하자면 첫발이죠.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평균치를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다음에 그걸 잘라냈어요. 잘라냈으니까는 조금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더 깊이 넣어가지고 손을 또 긋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잘라내고, 그렇게 손이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높이에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팔이 걸려서 넘어가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억지로 들여다 보려고 그러면은 들여다 보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 선을 그으면은 그냥 선을 그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 이제 평균치를 잘라내면은 그 다음에는 허리를 굽혀서 선을 긋기 때문에 그 선 긋는 선을 자기가 보고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조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표현적인 선들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그을 때부터는 내가 보고 그으니까 촘촘하게 선을 그으면서 거의 직선의 선들을 이제 긋는 거죠. 맨 나중에는 이런 높이에 공간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촘촘하게 선을 긋는 과정이 나온 거죠. 맨 처음에 나온 거를 갖다가 옆에 공간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위에다 놓고, 그 다음은 놓고 그렇게 축적을 시켜가지고 행위를 한 맨 마지막 것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진을 이제 찍은 거죠. 그런 과정을 찍은 거예요. 내가 그 찍는 그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제까지 그리는 자가 화면 뒤에서 그리는 사람 봤어? 그 얘기를 농담식으로 했는데 회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한 거죠. 나는 양식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린다라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현상론적으로 또 미술 바깥에서 본 시각에서 제가 검증한 것이지, 회화란 모름지기 작가 앞에 현존하고 있는 평면에다가 무언가를 그리는 행위가 아니고 신체가 움직여서 흔적을 만든다라는 내 지론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6-2는 화면을 뒤에다 놓고 그리는 사람의 뒤통수에다 놓고, 그리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공간을 밀착하고 그리기 때문에 그 공간 빼고 나머지 공간 허용하는 범위를 갖다가 선을 그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위에서부터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을 직선을 긋지 못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은 것도 있어요. 이게 편하니까. 다 긋고 나서 또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야, 화면을 뒤에다가 놓고 돌아서서 그리는 사람 봤어? 그 얘기를 또 내가 했어요. 정말 회화사에 있어서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예.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빠져나오니까
내 몸은 그 이제 뭐야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인데 공간이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내 신체가 드러난 거예요. 외부의 선들에 의해서 근 선들에 의해서 내 신체가 거기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내가 본 거죠. 그 다음에 76-3이 있는데 그거는 화면을 옆에다 놓고 측면 옆에다 놓고 오른팔을 먼저 휘둘러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0도 돌려가지고 몸을 돌려서 그 다음에 왼팔 놓고 같은 자리에서 또 휘둘러요. 그래서 그 선들이 상호 만나가지고 그런 원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형태들을 보고 하트 형태다 했을 때 정작 작품을 했던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오른팔과 왼팔로 손을 휘둘러서 신체에서 나온 선이구나. 이렇게 원선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하트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하트 형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트하고 좀 조금 닮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하트는 위에가 이렇게 두 개가 반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팔의 운동에 의해서 그냥 둥글게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난 감동한 거지 이게 어떤 형태라든가 뭐 이거를 난 추구한 게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과 통제를 해가지고 그 선이 어떤 신체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가를 또 반대를 오히려 증명해 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한 거죠. 신체 드로잉 76-4 그 작업은 우리가 팔을 가지고 선을 긋고 뭐를 갖다가 형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 팔목 부분을 갖다가 나무를 대서 부목을 대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메디도 통제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평면에다가 그을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선을 갖다가 좌우로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짧은 선이 나와요. 쭉 그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긋고 그 다음에 이 팔목에 있는 부목을 기부스를 풀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긴 선을 그 다음에 긋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부목을 기부스를 푸니까 그 다음에는 더 긴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살던 그 시대에는 뭔가 통제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뭔가 은유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퍼포먼스를 할 때 딴 신체 드로잉보다 기관원의
질문을 비교적 많이 받은 편이에요. 왜 손을 그냥 긋지? 너는 거기다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긋느냐? 뭔가 여기에는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자꾸 캐는 거예요. 팔을 굽혀가지고 양 다리를 벌려가지고 직선을 긋는 그 행위는 더 본격적으로 그 당대를 드러내는 행위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가운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그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직선을 긋는다, 나는 직선을 긋는다 하면서 몇 번 손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나가면서 손이 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출발하지만은 이렇게 되죠. 이 손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부러 직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언어가 바뀝니다. 곧은 선을 그을 거야, 곧은 선을 그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은 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관객으로 왔던 그때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같이 소리를 질러주는 겁니다. 곧은 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같이 곧은 선을 그을 거야. 그래가지고 끝판에 가가지고는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도 같이 합창을 해줬어요. 곧은 선을 긋는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열기가 돌면서 좀 살벌한 분위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퍼포먼스가 이제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기관원이 와가지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곧은 선을 긋는다고 얘기를 했냐? 곧은 선이라는 말을 왜 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선이라는 기하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곧은 선이라는 윤리적인 언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물론 나를 감시를 했지만은 더 많은 요원이 교대로 하면서 하루 종일 나를 갖다 해 떨어질 때까지 또 해 지나서 밤 12시까지 교대로 나를 감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통제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서 손을 긋는 일이 되었지만은 다리를 벌려가지고 어깨를 축으로 해서 손을 긋는 것은 통제된 게 아니라 그런 몸의 상태에서 손을 그음으로써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서 드로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의 사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진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미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 건데 그걸 단지 양식적인 미적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화랑 주인들은 왜 귀찮게 사진을 옆에다 붙이냐. 붙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짧게 된 선과 길게 된 선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치 풍경같이 보이기도 하고 선들이 재미난 변화가 생겨서 그걸 살라고 그러는데 사진이 방해가 된다. 사족이다. 나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찍는 내 친구를 달달 볶을 정도로 이것은 어떤 시인으로 찍어야 된다. 그걸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설명을 하고 왜 찍는가를 다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찍었던 거죠. 76-3하고 2가 두 개가 결합돼서 한 화면이 되게 하는 한 200호 내지 150호 되는 큰 공간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죠. 나는 요걸 요렇게 붙여가지고 요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선이라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죠. 대개 그 서양 미술사는 그 전 시대에 대해서 안티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갔어요. 그거 보면은 그 포럼이라는 것이 그 전 시대에는 양식화되어 있는 포럼을 갖는데 앵포럼에는 포럼이 그 사람들 그 시대의 개념으로 볼 때는 포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프로이드적인 요소들도 많이 가미가 됐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또 우리 인간 무의식 안에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학제적으로 또 알게도 됐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내부 속에 이성적으로만 통제되어 있는 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무지막지하게 잠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름지기 그 욕망을 갖다가 숨기고 억제하는 것이 선이었는데 말하자면은 그것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더 선이고 더 인간 해방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당대에는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미술 아니라 바깥에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고 그것이 신체하고 관련됨으로써 신체의 자발적인 선을 갖다가 나는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체에서 나온 선이지 앵포르맨이라든가 또 익스프레션 표현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무의식이라든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회화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기존에 있는 그 미술이라는 개념과 또 미술이라는 그 제도와 또 미술이라는 그것 안에 매몰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르별로 서로 엄격하게 나눠지는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양식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린다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린애도 같이 얘기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지점을 나는 생각한 거죠. 나는 예술이 그거는 예술이라 어렵고 예술이라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느낌만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난 가지고 있었어요. 예술은 소통되는 것이고 예술은 서로가 대화되는 것이고 대화됨으로써 서로가 공감하는 그 지점이 예술이다. 그렇게 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화면을 바닥에다 놓고 이번에 바닥에 놓고요. 예, 무릎을 하나 꿇고 그 다음에 어디 그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꾹 예. 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긋는 거죠. 어깨로만. 예. 근데 손을 긋는데 그 한 손이 나오게 기계적으로 긋는 게 아니라 프리로. 예. 반원이 되겠네요. 예, 반원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손의 변화가 나, 차이가 나, 서로가 상호가 나. 이걸 갖다가 물감들을 옆에다 놓고 만약에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시내 나가려고 그러면서 와서 한번 쭉쭉 3번만 긋고 그다음에 갔다가 일 다 보고 저녁 때 들어와서 또 3번 또 긋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 가지고 아침 먹고 또 긋고 그렇게 일주일을 갖다가 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 놓은 게 아니라 한 5개나 10개 정도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일주일을 손을 갖다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때 그어서 그걸 한 시리즈로 전시를 하고 그걸 기록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그러면 어떨까? 나는 그 보는 사람 관자 입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림은 읽어야 된다. 읽는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느낀다라든가 본다는 거는 이미 끊임없이 그림에 대해서 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다 포함된 거지만은 읽는다는 거는 중세 시대의 미술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읽는 거죠. 읽는 거를 통해서 그 작품이 제작된 전후 관계를 다 파악하게 되고 보다 더 그 예술에 가깝게 소통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미술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세상에는. 그리고 자기는 미술하고 담을 쌓아야 된다. 나는 미술은 전혀 나는 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술은 소통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 미술 모임을 가질 때부터 미리 광고하고 참여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ST가 이제 전시하면 오프닝 되게 되면은 10분 전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거의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마감을 하는. 왜 마감을 해야 되냐고 꽉 차기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될 정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는 온 사람들을 주소록을 작성하게 했어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직업. 그래가지고 ST 그룹의 그 주소록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요. 한 친구가 빌려가서 잊어버려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때 매체라는 거는 엽서 있죠, 조그만 거. 거기다가 전부 일일이 다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시할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미술관이었네요, 완전히. 그러면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 소통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경기 도원미술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관객에 대한 문제, 소통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10년 전에 경기 도원미술관을 통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또 체험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첫째, 오프닝 때 퍼포먼스를 마음대로 하게 했고 관객들이 와서 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전시를 했고 그때만 해도 웬만한 전시회는 자료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료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부 촬영을 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갖다가 통해서 또는 작가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그 관객들과 만나게 해주는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하고 거기 딸린 학부형들하고 같이 하는 퍼포먼스를 또 했고 나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경기도 미술관에 있을 텐데 중간에 어린이가 한 것도 있고 어른이 한 것도 있고 나는 비로소 경기도 미술관 프로그램에 끼임으로써 더 자세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고 또 그런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미술과 또 그 외의 모든 특별한 기술 외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일들을 함으로써 같이 함으로써 정말 소통을 하고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미술을 한 것을 상당히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전시에 저를 또 참여시켜 준 경기도 미술관에게 또 감사드립니다.